노가다 꾼과 하숙집. 내 이름은 강호. 46. 겉으로만 보면 노가다판 짬밥 20년의 그냥 몸 쓰는 남자다. 아침 5시 반이면 눈이 떠진다. 지금까지 살던 하숙집이 팔리면서 다른 하숙집을 구할 수밖에 없다. 길거리 정보지 광고가 눈에 띈다. 하숙 1명 구함. 조식, 석식 제공. 지금까지 있던 곳보다 교통이 편리했다. 얼른 전화를 해본다. 방이 남아있단다. 주인 아주머니가 불러주는 주소와 계좌번호를 묻고 계약금을 보내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한다. 저녁에 집을 찾아가니 아담한 2층 양옥이다. 아주머니의 안내로 방을 구경하니 깔끔하다. 주인의 성격을 알 것 같다. 아주머니, 그럼 내일 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녁 된데 식사하고 가세요. 이제 한 집 식구가 될 텐데. 저녁을 푸짐하게 얻어먹고 짐을 정리하러 간다. 현장 반장에게 내일은 이사 문제로 결근한다고 통보하고 평소처럼 막걸리를 몇 병 사서 집으로 향했다. 같이 살던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다음 날 많지 않은 짐을 챙겨서 이사를 했다. 짐을 정리하니 아주머니가 커피를 한 잔 타들고 문 앞에 있다. 들어오시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여기 2층에는 아가씨 하숙생만 있으니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다. 당연히 올라갈 일이 없을 것이다. 1층은 아주머니 혼자만 계신다고 한다. 내가 아침 일찍 나가야 된다고 하니 식사 걱정은 하지 말란다. 아주머니가 차려주지 못할 때는 밥솥에서 대충 알아서 먹고 나가란다. 그러면서 욕실, 화장실 등의 주의사항도 알려준다. 그렇게 살게 된 하숙집은 20년 정도 된 집이다. 나의 하숙집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다. 방은 상당히 깔끔하다. 여주인의 성격을 알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 근처 슈퍼에서 막걸리 2통을 사서 집으로 왔다. 동네는 조용하고 맘에 들었다. 문을 열어둔 채 막걸리를 마시는 나를 보고 아주머니가 깡 술 마시면 속 버려요 하며 약간의 안주를 가져다 준다. 아주머니도 한잔 하세요. 그렇게 새로운 하숙집의 첫날이 시작된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현장으로 가는 나의 일과는 변함이 없다. 퇴근 후 돌아와서 샤워를 하니 샤워기가 고장이 난 듯하다. 물이 옆으로 새고 물도 약하고 정상이 아니다. 식사를 하며 아주머니께 말씀을 하니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도 인건비가 비싸서 완전히 고장 날 때까지 써야겠다 한다. 식사 후 동네의 대형마트에 가서 예쁜 샤워기를 사서 통째로 바꿔 달았다. 물은 잘 나오는데 수압이 약했다. 1층의 수압이 약하면 2층은 더 할 것이란 것을 알기에 아주머니에게 얘기를 했다. 지난번에 살던 남자는 새님이라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제가 시간이 날 때 2층의 샤워실도 봐드릴게요. 라며 저녁을 마친다. 며칠 후 저녁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반장에게서 현장 휴무라는 연락이 왔다. 식사를 하며 아주머니께 내일은 출근을 하지 않으니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겠다고 했다. 그렇게 그날은 하루 종일 하숙집 수리에 매달렸다. 수압이 약한 배관의 청소, 2층의 화장실 샤워기 교체, 집을 둘러보다 벽면의 크랙간 곳의 수리 등등. 저녁 무렵에야 일을 마치게 되고 샤워 후에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2층의 여자 2분과도 인사를 했다. 식사 자리에서 아주머니가 돈을 건넨다. 뭐냐고 물으니 30만 원인데 적지만 받아두라고 준다. 내가 손사래를 치며 부품값 8만 원만 제하고 돌려주니 아주머니의 눈이 그렁그렁하다. 금방이라도 울 듯하다. 비가 그치지 않아 내일도 일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며 저녁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아주머니가 노크를 한다. 문을 여니 막걸리를 2병 가지고 오늘 고맙고 수고했어요.
라며 막걸리를 권한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수리할 부분들을 보고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막걸리를 한잔하니 아주머니의 옛 얘기를 한다. 남편이 18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한다. 당시 9살 된 딸아이와 둘이서 그때부터 이 집에서 하숙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단다. 딸아이는 작년에 충청도로 시집을 가서 적적하지만 혼자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강호의 얘기를 묻는다. 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막걸리를 사이에 두고 얘기를 이어간다. 강호는 옛 애인의 배신으로 상처를 받아 그날 이후 여자에게는 시선을 두지 않고 여러 일을 하다 지금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주머니는 마치 자기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사위가 가져다준 술을 내어온다. 비오는 밤 아주머니와 나의 술자리는 계속되었다. 강씨,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나한테 와. 내가 재워줄게. 불쑥 들어오는 그녀의 플러팅에 내가 당황하니 오늘 일하는 모습을 보니 신랑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는 말을 하며 내 손을 잡는다. 엉겁결에 놀라서 손을 빼려 했다. 그녀가 술이 많이 취해서 술김에 말이려니 하고 손을 풀려 하니 더욱 세게 잡아온다. 오늘 강씨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죽은 남편이 떠올라 죽는 줄 알았어. 라며 눈물을 보이는 아주머니를 살짝 안아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상한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나를 거의 신랑 대하듯 한다. 반찬도 신경을 쓰고 모든 것을 정도 이상으로 챙겼다. 올해는 이상하리만큼 비도 자주 오고 많이도 왔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막걸리와 안주를 가지고 아주머니는 들어왔다. 나 역시 그런 날이면 은근히 아주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2층의 여자들도 대략 눈치는 챈 듯하다. 나를 보면 야릇한 미소로 보는 것이 조금 창피한 것 같다. 어느 날 2층의 여자 한 분이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서 다리를 다쳐 병원을 가야 하는 일이 생겼다. 아주머니가 놀라서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얼른 마트에 가서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사서 시공을 했다. 아주머니는 더욱 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갔다. 한동안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12월의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2층의 여자분이 아주머니, 우린 크리스마스에 식구들끼리 파티 안 하나요? 2층에서는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단다. 전부 애인도 없으니 나갈 일도 없고 약속도 안 하니 집에서 파티를 하자고 한다. 이에 아주머니도 뭘 준비하면 되는데 준비하실 것 없어요. 식당만 제공하시면 돼요. 그녀들이 성화로 파티를 준비하게 되었다. 나도 파티의 찬조금을 내겠다고 하며 흥을 보탰다. 2층의 여자분들이 커다란 케이크를 사고 아주머니의 솜씨 좋은 음식들과 술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을 때 강씨 아저씨, 아주머니와 결혼하세요.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요? 다른 여자분들도 아주머니가 강씨 아저씨 방에 자주 드나드는 것 다 알아요. 나와 아주머니는 얼굴이 홍당무가 된 것이다. 그럼 이 파티가 그 말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어? 네. 그녀들이 대답에 다시 한번 놀라워하며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여자분이 아주머니, 따님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어휴, 정신 좀 차리고 생각해 볼게요. 연말 연휴 또 한 번의 파티가 열렸다. 그날은 딸과 사위도 참석을 했다. 2층 맏언니가 이번 모임의 의미를 알린다. 딸은 나와 아주머니의 손을 붙들고 아저씨 엄마를 잘 부탁해요. 라며 연신 눈물을 흘린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다. 나의 일과는 다름이 없다. 계속해서 현장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현장에서 받는 급여의 통장 번호가 달라졌고 의료보험의 가족란이 생겼다는 것이다. 20년 노가다 꾼의 생활이 달라진 것이다.
나에게 가족이 생긴 것이다. 현장에서 보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다. 오늘도 나는 생각한다. 새로 생긴 나의 가족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